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1월 4일 영국 디지털 개인정보 보안 연구 단체 탑10 VPN은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미얀마는 27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 이어 나이지리아와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쿠데타 이후 각종 저항 운동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을 하면서 인터넷 차단 5,367시간을 시행하였고 특정 SNS 차단은 6,601시간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트위터가 가장 많은 차단이 되었으며 그 뒤로 페이스북과 왓츠앱,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가 차단이 되었고 야간 인터넷 사용 차단을 이후 3월에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차단, 4월에는 무선 인터넷까지 차단이 되었습니다. 5월부터 부분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검열은 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선 VPN을 사용해야 일부 웹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료 VPN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어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료 VPN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4일 오전 8시경 만달레이 마하아웅메이 타운십에 있는 보석거래센터 인근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여 민간인 1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44세 남성은 상가에서 나와 쓰레기를 버리던 중 쓰레기통에서 2개의 폭탄이 터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석거래센터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었다가 2021년 10월 둘째 주부터 국가관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항단체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 보이콧 운동의 일환으로 센터 거래를 중단하도록 경고하였으며 2021년 12월 29일에도 보석거래센터에서 2건의 폭탄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와 국민방위군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무역 게이트의 수출 운송 지연으로 인해 수박 수출업체들과 농민들은 선적된 수박들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쇠 105마일 국경무역 지역에서 중국으로 운송한 트럭이 부족한 데다 중국 원팅 마을에서 돌아와야 하는 트럭들이 20일 이상 지연되면서 많은 수박들이 부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수출업체들은 중국 측에서 미얀마발 트럭은 진입을 금지하고 있어 11륜 중국 트럭을 수배하여 수박 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25,000에서 3만 위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달레이 무쇠 200km 구간 운송하는 비용이 수박은 100만 자 건어물은 70만 자 정도 들고 있지만 국경 구간 1km 구간을 운송하는데 1,000만 자세 비용이 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트럭 부족으로 수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라카인주 무라우구 타운십에서 라카인 주정부가 진행하는 중국산 시노팜 예방접종을 마친 후 주말 동안 여성 2명이 사망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2022년 1월 1일 사망하였으며 두 번째 여성은 1월 2일 차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카인 주정부 보건부 대변인은 같이 동봉되어 있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서는 사망자의 부검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족들이 거부를 하여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4일 미얀마 반군 KIA는 미찌나 지역에서 미얀마 국방부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명령은 1월 10일부터 발효가 되며 유통 금지 품목에는 미얀마 비어와 다곤 비어, ABC 비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미얀마 반군 KIO도 바호 지역과 모힌 지역, 부타오 지역에서 비슷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BC 비어는 하이네켄 인터내셔널과 어라이언스 브루어리 컴퍼니의 합작 투자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미얀마 국방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라카인주 일부 타운십에 검문소가 추가 설치되면서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웅도 타운십 거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라떠다웅 타운십에 있는 안구모 마웅도 도로 구간에 신규 검문소가 설치되었으며 모든 여행자들은 차량에서 내려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까지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말부터 검문 검색이 되었으나 이전에는 기사에게 탑승객이 몇 명인지 정도만 확인을 하였다고 하며 강화가 되면서 이동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폰나군 라떼다웅 도로 구간에 추가 3개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2일부터 따톤 지역보궐선거위원회는 빠웅묘마 경찰서와 진자익 경찰서에서 2020년 미얀마 선거에서 중복투표를 한 유권자 12명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12명은 형법 171F1과 지항에 의거하여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었으며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은 2021년 온라인 등록 시스템 마이코를 통해 신규 업체 8,011개가 등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신규 사업자 등록 업체는 2018년 8,506개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17,380개, 2020년 15,080개로 2021년은 코로나19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2018년보다 낮아졌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미얀마 모든 업체는 마이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현재 모든 업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에는 대외투자외교관계부에서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 온라인 솔루션 시스템 구축회의가 있었습니다. 대외투자외교관계부 아웅나잉우 장관은 투자 촉진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사항 및 규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개선 사항을 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오미크론 감염증 대응을 위해 총 28,01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격리센터 418개와 총 9,60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센터 93개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위해 미얀마 전역에 총 33,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 706개도 확보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5일에는 대외투자경제관계부 아웅나잉우 장관이 참석한 코로나19 의약품조달위원회에서 필수 의료장비, 산소 발생기, 의약품 수입 및 유통, 운송에 대한 관세 규정 완화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보건부 차관 예툰 박사는 회의에서 코로나19 의약품조달위원회 활동 현황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예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6일 미얀마 고등교육부의 명령으로 미얀마 전역에 있는 대학교가 재개교를 하였으나 다회의 대학교는 전교생이 결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배치가 되었으나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졸업반 학생의 말에 의하면 모든 수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강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라카인주에서는 어느 정도 대학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카인주 시드웨 대학교에서는 전교생 450명 중 104명의 학생이 출석하여 약 25% 출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드웨 대학교 학생처장은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바로 학교 출석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출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의학과 2학년생인 와인미투는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빨리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드웨 대학교는 통학생 4,078명과 통신대학생 16만 명이 있으나 국방부와 아라카나미 간의 교전으로 휴교를 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휴교가 시작되고 2021년 5월 다시 잠시 개교를 했다가 2021년 7월부터 다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1월 10일 네피도 특별법원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공판이 진행되면서 추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미얀마 수출입법 8조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과 미얀마 통신법 67조 위반 혐의로 1년형, 자연재해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총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공판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당일 미나웅을라잉 위원장의 특별감형을 시행하면서 2년형으로 감형이 된 것까지 추가하면 총 6년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총 11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제 6건의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9일 오전 10시 양곤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일본 재단은 코박신 백신 100만 회분 기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부식에는 일본 재단 모리우지 전무이사와 주미얀마 일본 대사관 마루야마 이치로 대사, 미얀마 적십자사 마웅 민트 회장, 양곤 지역 공중보건부 툰민 부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추가 코박신 100만 회분은 2022년 1월 23일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